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28일. 화요일이고 오늘이 화요일이죠. 그전보다 훨씬 좀 낫죠. 화면도 커지고. 저로서는 나은 것 같아요. 그전에 아이패드 같은 게 좀 제가 좁다라는 생각이 항상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이는 것도 좀 좁은 것 같고. 자, 우리가 이제 디지털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배웠어요. 디지털 모듈레이션에 대해서 배웠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블록 다이어그램이 되어 있고, 우리는 어느 부분을 지금 배우고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느 부분을 배우냐면, 디지털 모듈레이션과 채널과 디지털 디모듈레이션. 이 세 부분을 배운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세 부분 중에서 디지털 모듈레이션을 배웠고, 디지털 모듈레이션에서 관계된 여러 가지 우리가 봐야 할 것들. 첫 번째로 비트를 시그널로 어떻게 매핑하는지, 그 관계를, 그 방법들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PAM, PSK, QAM, FSK. 이 정도 크게 네 가지를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뭘 계산하는 거를 또 중요하게 배웠냐면 에버리지 파워를 계산하는 법. 그렇죠? 에버리지 에너지를 계산하는 것. 에버리지 에너지에서도 두 가지가 있죠. 에버리지 에너지 펄 심볼이냐, 에버리지 에너지 펄 비트냐. 이제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계산하는 법들을 배웠고,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의 그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또 여러분들이 배웠을 테고,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통해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계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대략적으로 그렇게 배웠고, 4번 문제였나요? 그 PSK의, 그 시그널 웨이브폼 글이라는 거 있잖아요. 시험 볼 때 좀 미안한 문제라고 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게 이렇게 좀 귀찮을 수도 있고, 수업 시간에 제가 딱 한 번 했어요. 그거를 그 캐리어 프리퀀시, FSK였을 때 한 번 했을 거예요. 그거를 PSK 할 때, 그걸 직접 그려보면 좀, 그 감이, 그게 미안하다고 생각 안 하라고 그러죠? 다른 게 있는 표정인데. 어쨌든 간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그널 웨이브 폼이 캐리어 프리퀀시 1일 때 했지만, 만약에 캐리어 프리퀀시가 2GHz다. 그러면 오실레이션만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리시버에서 걔를 코릴레이터를 시켜주면은 걔를 다운링크, 그러니까 다운 컨버전, 베이스밴드로 다시 옮겨주면 걔 이렇게 많이 오실레이션 되는 거, 하이 프리퀀시 때문에 다 없어지고 다시 오는 거죠. 자, 그 부분, 패스밴드 시그널을 다시 베이스밴드 시그널로 옮기는 부분, 그 부분이 뭐냐면 디지털 디모듈레이션, 블록 다이어그램에서 그쪽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중간에 있는 채널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배울 차례가 됐습니다. 그렇죠? 지난 시간에 채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채널을 우리가 다루는 거에 있어서 크게 채널은 세 가지의 채널을 우리는 여러분들이 졸업 전까지 또 대학원에 가더라도 통신을 하면은 이 세 가지 채널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채널은 세 가지 채널을 다루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AWGN 채널. 지난 시간에 설명을 좀 했었죠. 그래서 A가 뭐의 약자라고 했죠? 어디티브하다 라고 그랬어요. 어디티브하다. 그래서 디지털 모듈레이터의 아웃풋이 SMT라고 한다면, 안 써져요. SMT라고 한다면, SMT에다가 AWGN 노이즈의 시그널 N of T가 더해져가지고 received 시그널 R of T를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더해지는 성격이 있어서 어디티브라는 말이 쓰이는 거예요.
쓰이는 거. 그쵸? 그 다음에 N of T는 뭐라고 그랬어요? 랜덤 프로세스다 라고 말했어요. 그쵸? 여기서 나와 있는 이 N of T 자체는 하나의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하나의 샘플 펑션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수많은 노이즈 시그널 중에 지금 SMT가 보내졌을 때 발생하는 시간의 함수의 노이즈. 그쵸? 그렇기 때문에 노이즈라는 랜덤 프로세스의 하나의 샘플 펑션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해가 됐죠? 그런데 이 노이즈의 성격을 봤더니 이 노이즈는 이런 성격이 있어요. 시간 t1이었을 때의 특정한 t1이었을 때의 모든 노이즈들을 본다라면 그건 뭐가 된다면 랜덤 베리어블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 설명을 조금 더 지난 시간에 했던 거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주면 샘플 펑션들이 있어요. 무한계의 샘플 펑션이 있다라고 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노이즈, 이런 노이즈, 그 다음에 이런 노이즈. 그래서 얘를 N1T, N2T 해서 N, KT. 근데 K는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라고 했었을 때, 시간 T1이었을 때의 이 값들, 이거를 제가 NT1이라고 놓겠다라는 거죠. 그쵸? 얘네들을 뭐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 NT1을 저는 랜덤 베리어블 N1 이렇게 보통 쓰고 있어요. 우리가 X1, 랜덤 베리어블 X2 그렇게 썼을 때 서브스크립트 1, 2가 보통은 뭘 나타내냐면 어떤 특정한 타임에서 샘플된 샘플 펑션의 밸류들의 집합. 걔네들의 디스트리뷰션을 본다라는 거죠. 걔네들의 디스트리뷰션을. 그쵸? 그러면 시간 t2였을 때 얘 랜덤 베리어블은 nt2는 n2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죠. 그쵸? n2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의 무한계의 랜덤 베리어블이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바로 랜덤 베리어블 n1. 그래서 얘를 n1 랜덤 베리어블. 그 다음에 NT2는 n2 해서 랜덤 베리어블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랜덤 베리어블.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뿐만 아니라 무한개의 랜덤 베리어블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이 랜덤 프로세스 안에서. 이 랜덤 프로세스 안에서. 자, T1과 T2의 간격을 타우라고 해보겠습니다. 타우라고. 이거 절대치를 씌워도 됩니다. 절대치를 씌워도 되는데 둘 간의 상관관계가 어떻겠느냐? 상관관계가 어떻겠느냐? 랜덤한 이러한 현상들,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는데 이 주사위를 던져서 1에서 6까지 나오는데 얘를 어떻게 특징화시킬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 뭐냐면은 얘네들은 공평한 주사위로 만들어졌다라면 6분의 1의 확률로 각 주사위 면들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무한계로 했었을 때 여러분들 그냥 그대로 어렵지 않게 그렇게 그렇게 놓을 거예요. 그렇게 놓을 거예요. 그죠? 그걸 그렇게 자연스럽게 놓는다라는 걸 수학적으로 정의 내린 거가 1700년대 처음으로 그런 데피니션들이 생겨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리, 엑시엄이라고 말을 해요. 엑시엄 3개가 디파인이 돼요. 그걸로 확률을 정의를 내려요. 실제로는 6분의 1이 안 나오죠. 그렇지만 무한계로 던졌을 때 무한대로 가면은 우리가 6분의 1 그렇게 쓰겠다. 0과 1 사이에 존재하는 값이다.
그런 형식의 세 개의 액시옴을 정의를 내리고 확률을 정의를 내린단 말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확률이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랜덤 밸류이고 1, 2, 3, 4, 5, 6 주사위 값이 랜덤 밸류이듯이 얘네들이 랜덤 밸류인데 얘네들은 디스크리트한 랜덤 밸류가 아니라 모든 값들을 다 가질 수 있는 컨티뉴어스한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그렇죠? 그런 특징을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가장 이 랜덤한 성격에 대해서 가장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무엇이다 말을 하는 거가 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density function, PDF가 뭐냐. PDF를 알면 뭘 할 수가 있냐면 민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평균값이 얼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베리언스가 얼마다라는 것을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대략적으로 말을 해요. 랜덤한 성격으로 얘가 들어오지만 얘의 평균값을 여기에서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로 대충 70%가 있을 거야. 대충. 70%도 정확하지 않죠. 69점 몇 %가 될 텐데. 디스트리뷰션마다 좀 다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2 시그마와 마이너스 2 시그마 사이에 이 랜덤 값들은 한 95% 있을 거야. 그렇게 대략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플러스 3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 사이에 99% 있을 거야. 그러니까 평균값과 분산값, 즉 베리언스 값,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그거를 알면 우리는 대략적으로 랜덤 값이 어디에 많이 분포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계산할 수 있는 거는 랜덤 베리어블의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를 알면 그걸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랜덤한 성격들을 많이 우리가 랜덤하기 때문에 예측 못해. 그게 아니라 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가 PDF다라는 거죠. 그죠? PDF를 통해서 또 뭘 할 수가 있냐면은 CDF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CDF는 뭐냐면 이 랜덤 베리어블이 어떤 특정한 값보다 작을 확률. 예를 들어 이렇게 보죠. 저 랜덤 밸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랜덤 밸류 값이 1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지? 라는 거예요. 그걸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1보다 작을 확률, 2보다 작을 확률, 3보다 작을 확률, 무엇보다 작을 확률, 그 무엇의 x에 대한 함수로 나타낸 거가 CDF죠. 그러니까 CDF는 일종의 확률이에요. CDF 값은. 그렇죠? 확률을 함수로 나타낸 거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PDF를 알면 또 뭘 할 수가 있냐면 베리언스가 세컨드 모멘트라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x제곱의 PDF를 계산해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렇죠? 베리언스 값은 우리가 시그마 제곱은 어떻게 쓰냐면 2의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죠. 그래서 이거의 계산은 x제곱 fxx dx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는 x의 fxx dx의 제곱.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제곱이 있기 때문에 세컨드 모멘트를 계산한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만약에 n승이면 nth 모멘트를 계산한다고 말을 해요. 그렇죠? 만약에 3제곱, 4제곱 그걸로 무엇인가를 우리가 얘의 특징을 알아내는 랜덤한 성격들의 특징을 알아내는 무엇인가가 있다라면 PDF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nth 모멘트에 대한 값을 줄 수 있는 거는 PDF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는 어떠한 그러나 싱글 랜덤 베리어블에 대한 이야기를 모두 하고 있어요. 이제 이 랜덤 베리어블 N1과 N2 간에 두 개를 한 번에 같이 보는 성격은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로 조인트 PDF를 보는 거가 가장 확실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얘네들의 둘 간의 상관관계를 생각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여러분들 조인트 PDF 배웠을 거예요. 조인트 PDF를 보면 둘 간의 관계를 확실히 알 수 있고
그 조인트 PDF를 몰랐을 경우에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좋겠다라는 게 뭐냐면 둘 간의 상관관계예요. 상관관계. 둘 간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2의 N1과 N2. 근데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디파인을 내렸냐면 N1과 T와 N2 이게 아니라 NT1과 NT2 이렇게 썼죠. 그죠? 이 관계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둘 간의 상관관계 N1과 N2 그 다음에 T1, T2 이렇게 써요. 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낼 때 저렇게 나타내겠다라는 거죠. 자, 예제로 하나 해볼게요. NT1, 시간 T1이었을 때 샘플드 된 값들하고 T2였을 때 샘플된 값들을 서로 곱해요. 서로 곱해봐요. 서로 곱해보는데 둘의 상관관계가 전혀 없었을 때 와, 상관관계가 익스트림하게 가장 많았을 때 익스트림하게 가장 많았을 때는 언제냐면은 얘가 얘의 리니어한 관계가 있었어요. 어떤 리니어 관계냐면 얘가 0.1인데 얘가 0.2 얘가 0.3인데 얘는 0.6 그러니까 2배씩 되어 있는 거죠. 2배씩. 예를 들어 그러니까 리니어 관계라는 게 NT1에서 한 N1, N2 값은 어떤 A 곱하기 N1 플러스 B가 돼도 상관없어요. B는 바이어스, 이렇게 DC 바이어스를 시키는 것처럼 바이어스를 시켜드려도 걔네 둘은 상관관계가 1이나 마찬가지예요. 0과,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이야기한다라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N1을 알면 우리는 N2를 알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렇죠? 반대로 마이너스로 배수인 거예요. 마이너스로 배수. 그럴 때도 상관관계는 아까 조금 전에 1이라고 했다면 얘는 상관관계는 마이너스 1이에요. 나는 이걸 알면 얘를 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이너스만 붙여가지고. 그렇죠? 그거는 마이너스로 상관관계가 퍼펙트하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거를 0이라고 놓는다라면 두 값을 곱했는데 이 두 값이 랜덤한 값이에요. 아까처럼 얘가 플러스고 그러면 플러스에다 제곱 다 거의 제곱의 형태예요. AX의 제곱의 형태죠. 걔네들을 다 더해가지고 평균값을 구한다면 양수가 될 거예요. 부호가 다르다라면 다 마이너스 값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평균하면 마이너스 어디 값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노멀라이제이션 시키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되도록. 가장 큰 값으로 노멀라이제이션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서로 삐쭉삐쭉 돼가지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 사이에 랜덤하게 어떤 값이 두 개를 곱했더니 얘가 1이라고 해서 얘가 1이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플러스 값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걔네 둘을 곱해요. 그 다음에 평균을 취했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0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없으면. 상관관계가 없으면. 지금 설명하는 게 뭐냐면 왜 곱셈으로 평균을 한 거가 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가라는 거를 제가 그냥 인투이티브하게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설명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 자신이란 건 뭐냐면 랜덤 프로세스라는 N of T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함수이다 라고 해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강의 노트에 없어가지고 제가 먼저 이거를 좀 랜덤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그 다음 거를 설명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지금 강의 노트에는 제가 이걸 포함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다라고 말해요. 아시죠? 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인데, 그래서 오토 코릴레이션을 한번 보려고 해요. 이렇게 쓰겠는데, 둘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데, 이 상관관계가 우리가 이거를 노이즈인 경우에 제가 이렇게 썼는데, NFT, 노이즈 랜덤 프로세스에 썼는데, 그걸 좀 일반화해서 써볼게요. X라는 걸로. 어떤 랜덤 프로세스 X에 이렇게 써볼게요. 위에는 소문자 N으로 썼고 밑에는 대문자로 썼어요. 왜냐면 노이즈는 대부분 랜덤 프로세스인데도 소문자로 많이 써가지고 제가 소문자로 쓴 거고요. 밑에는 일반적인 랜덤 프로세스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랜덤 프로세스에서 T1이었을 때 랜덤 베리어블 X, T2였을 때 랜덤 프로세스 X, 그 두 개를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X of T에 수많은 랜덤 샘플 펑션들이 존재하겠죠. 그죠? 그리고 나서 T1이었을 때, T2였을 때, 이 간격이 타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랜덤 프로세스, 우리가 일상에서 옵졸브하는 자연 현상에서 옵졸브하는 많은 랜덤 프로세스 중에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거를 제가 X1, X2, 그 다음에 또 다른 중간에 있는 어떤 시간, 얘를 뭐랄까요, T, 1에 어떤 델타를 더한 것, 그 다음에 여기를 T2에 델타를 더한 것. 그러니까 얘도 타우인 거죠. 그렇죠? 봤더니 얘는 어디에서 채취를 했느냐, T1에서 채취했느냐, T2에서 채취했느냐, 이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봤더니 항상 타우만 같으면 모두가 같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이 뜻이 뭐냐면, 제가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제 전화기에 신호가 잡혀요. 그래서 지금 11시 7분 딱 잡히는 신호와, 그래서 죽을 때까지 화요일 11시 7분에 시간을 랜덤 베리어블 쭉 샘플들을 쫙 모으는 거예요. 그렇죠? 사고로 이제 실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1시 20분에 또 딱 잰 것들을 죽을 때까지 쭉 한 거를 딱 재가지고 둘 간의 상관관계를 지는 거죠. 그러면 7분과 20분에 잰 거 13분의 차이잖아요. 그거하고 11시 30분하고 11시 37분에 잰 거하고 코릴레이션이 서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시간 차가 중요한 거지 어느 때 쟀나가 중요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러한 함수로만 나왔을 경우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스테이셔너리한 프로세스다라고 말을 해요. 스테이셔너리한 프로세스다. 그렇죠? 그러니까 랜덤 프로세스의 종류에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냐,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가 아니냐, 두 개로 나누죠. 그렇죠? 그리고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에도 두 가지로 또 나눠져요. 뭐냐면
엄밀하게 스테이셔너리하냐, 아니면 광범위에서 스테이셔너리하냐, 그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에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로 strictly sense, strictly 또는 strict sense, in strict sense, 또는 wide sense. sense 썼으니까 여기도 이거 대신에 strict sense, strict sense 이렇게 하고, stationary process, 이거 stationary process의 약자로 쓰겠습니다. stationary process 이렇게 써요. strictly sense의 stationary process는 뭐냐면 T1과 T2에서 측정한 조인트 PDF가 시간 타우만큼 떨어진다면 조인트 PDF가 모두가 같을 경우를 우리는 strict sense stationary process라고 말해요. 엄밀한 stationary process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타우가 떨어져 있는데 둘 간에 오토코릴레이션 펑션만 같으면, 이것만 같으면 우리는 스테이셔너리라고 말을 하자 라고 했을 때를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예요. 단지 이거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를 쓰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어널리시스 할 때, 분석을 하려고 할 때, 나중에 분석하고 뭐하고 할 때 굳이 얘네들이 조인트 PDF가 같을 필요가 없고, 얘네들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만 알면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의를 나눈 것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다루는 문제도 다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나중에 뭐 머신러닝을 하든 뭘 하든 거의 대부분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를 다룰 겁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에만 스트릭트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를 다루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는 뭐냐면은 이렇게 요 조건이 만족할 경우. 여기다가 또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 뭐냐면 T1이었을 때의 평균값과 T2였을 때의 평균값이 서로 같을 때. 이거는 뭐냐면은 세컨 모멘트에 대한 이야기라면, 이건 퍼스트 모멘트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시간 T1이었을 때 평균값과 시간 T2였을 때 평균값이 같아야 되고, 그 다음에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은 어느 시간에서 측정했느냐의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오토코릴레이션 펑션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보는데 시간 차, 델타만의 함수이다 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를 이제 알게 됐으니까, 다시 전 페이지로 돌아가면, 전 페이지로 돌아갈 수 없는 기능이네요. 이게 슬라이드, 이게 쇼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채널에 대해서 배우는데 1번이 AWGN 채널을 우리는 이번 학기에 배워요. 이번 학기에 배우는데, 얘의 특징은 뭐냐면 모듈레이티드 시그널 SMT가 있고 노이즈 랜덤 프로세스 N of T가 더해지기 때문에 어디티브라는 말을 썼고, 그 다음에 우리가 R of T 이렇게 받게 되는데, 이 N of T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R, N의 타우, 이거가 타우만의 함수, 즉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이며,
이며 이 값은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델타 타우가 있어요. 델타 타우가 있기 때문에 델타 타우가 이제 델타 타우가 0이면 임펄스 값을 갖는 거죠. 0이 아니면 뭐를 가져요? 0이죠. 자, 타우가 0이 아니면 무슨 뜻이냐면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제로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건 무슨 뜻일까요? 상관관계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노이즈가 있는데 노이즈가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 시간에서 측정한 요 값들과 아무리 내가 가깝게 이 타우를 아무리 가깝게 해도 둘 간의 상관관계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돼요. 근데 솔직히 이게 이 그림에서만 보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얘가 타우가 점점 가까워지면 내가 여기에서 더 가까워지면 내가 그린 것만 보더라도 이렇게 가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시점에서 조금만 가면 되게 비슷한 값으로 가겠죠. 이 점에서 위아래로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AWGN 노이즈는 우리는 아주 이상적인 노이즈이어가지고 얘는 아무리 옆에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전혀 그 전 시간에 그 전 거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가 어스움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2분의 n not 델타 타우라고 말을 하고 이거의 푸리에 트랜스폼을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2분의 n not이 되겠죠. 그쵸? 2분의 n not이 될 거예요. 푸리에 트랜스폼 한 거. 이 SNF를 뭐라고 말을 하냐면 파워 스펙츄얼 덴시티 펑션. 파워 스펙츄얼 덴시티 펑션이라고 말을 해요. 파워 스펙츄얼 덴시티 펑션이다. 그러니까 파워 스펙츄얼 덴시티 펑션의 정의는 뭐냐면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을 푸리에 트랜스폼해서 여기가 타우가 제로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로일 때 그러면 n제곱 되죠. n제곱 t가 되겠죠. n제곱 t의 평균값이 뭐겠어요? 에버리지 파워 값을 말하고 있어요. 제곱한 거의 평균값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주파수적으로 파워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말을 해준다. 라고 해서 파워 스펙츄얼 덴시티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AWGN은 이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얘의 파워 스펙츄얼 덴시티를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게 SNF가 될 텐데 이 SNF를 보면 어떤 뜻이 들어가 있냐면 모든 주파수 대역에 2분의 n not의 파워가 모두 이분리하게 골고루 똑같은 값으로 분포되어 있구나 라는 뜻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0이면 DC죠. DC, 예를 들어 DC로 무엇인가 하는데 거기에 노이즈가 섞여 있어요. 그 노이즈도 뭐냐면 2분의 n not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노이즈가 될 테고, 만약에 800MHz, 2GHz, 3GHz, 그 다음에 2000GHz, 3000GHz 그렇게 높아가더라도 이 화이트 노이즈는 동등하게 다 얘네들은 존재하고 있다. 그런 뜻에서 여기 화이트라는 말이 쓰이고 있어요.
화이트는 백색. 모든 주파수대예요. 이 화이트가 뜻하는 게 뭐냐면 모든 주파수대에서 똑같이 노이즈는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이 가우시안. 이 샘플들을 한 거가 제가 NT1이라고 했는데 NT1을 N1이라고 놓는다라면 이 N1의 PDF가 1 over 루트 파이 N not 2의 마이너스 N not X제곱. 이러한 분포, 가우시안 분포도 베리언스가 얼마예요? 2분의 N not. 2분의 N not. 새 베리언스를 가진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AWGN에 G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AWGN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이제 노이즈의 성격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배우는 채널 첫 번째. 제가 계속 1번 이것만 계속 나가는데. 자, 그래서 채널은 1. AWGN에 대해서 배워요. 금방 다 설명했어요. AWGN에. 두 번째. 뭘 배우냐면 이건 이름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밴드 리미티드 채널. 또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 채널. 둘 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 ISI 채널이라고 말을 해요. 세 번째는 페이딩 채널. 이렇게 돼요. AWGN 채널과 밴드 리미티드 채널, ISI 채널은 이번 학기에 배워요. 이번 학기. 세 번째 페이딩 채널은 다음 학기에 여러분들이 내 강의를 신청하면 배울 수가 있어요. 페이딩 채널이 어떤 채널이냐면 무선 통신에서 발생하는 채널이에요. 1번, 2번만 잘 알아도 정말 놀랐거든요. 근데 3번을 알면 정말 안 보이는 게 보이는 느낌이에요. 여기 안 보이는 여기가 수학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 안 보이는 이 공간이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해서 수학적으로 막 보이는 거예요. H1, H2 해서 얘네들을 다 모으면 매트릭스가 되고 막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제 밴드 리미티드 채널은 아마 마지막 3주 동안 배울 예정인데요. 마지막 3주 동안 밴드 리미티드 채널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 채널은 이런 채널이에요. 밴드 리미티드 때문에 ISI가 발생한다 라고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ISI가 뭐냐, 인터심볼 인터피어런스인데 뭐냐면 제가 산에서 야호 소리 지르면 앞에 있는 산에 반사돼서 에코가 돼서 하나 오죠. 좀 멀리 있는 산에 부딪혀서 또 하나가 오죠. 더 멀리 있는 산에 부딪혀서 또 하나가 오죠. 그래서 걔가 계속 이렇게 합쳐지죠. 첫 번째 어라이빙 시그널과 두 번째 어라이빙 시그널, 세 번째 어라이빙 시그널들이 오는데 그게 내가 내는 소리는 우리가 귀로 알 수가 있는데 얘네 간격이 매우 좁아요. 좁아. 첫 번째 온 거하고 두 번째 온 거하고 마지막에 온 것의 시간차를 봤더니 상당해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 거가 어떤 심볼을 보냈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 중간에 이제 첫 번째 온 심볼하고 또 마지막 온 심볼하고 둘이 합쳐져 있는 형상이 되어 있어가지고 대체 지금 첫 번째 거가 뭐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런 채널에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해야지,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지 정확하게 어떤 시그널을 보냈는지 알 수 있을까? 그 문제를 다루는 거가 두 번째 문제인데 그것도 수학적으로 정확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마치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오렘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완벽하게 자기 시그널을 복원할 수 있을까? 그런 것처럼 완벽하게 ISI가 free, no ISI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알 수 있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우리가 이제까지 배우는 펄스 있죠. G of T 여러분들 모듈레이션 할 때 G of T 걔를 이렇게 디자인하면 돼 라고 하면서 정확한 G of T 디자인에 대한 그 해석을 내려놓게 돼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 그 펄스를 나이퀴스트 펄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이퀴스트가 두 번 나오죠. 우리 배우는 동안. 나이퀴스트 샘플링 티오렘에서 한 번 나오고 두 번째 밴드 리미티드 채널에서 나이퀴스트 펄스가 한 번 나와요. 그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통신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요.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를 이번 이제 나머지 동안 배우고 3번은 4학년 1학기 때 이동통신공학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자, AWGN 채널 이제 아까 다 설명을 했기 때문에 SMT를 보내면 이제 AWGN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자, N of T, Received Signal, R of T 이 부분이 AWGN 채널에 대한 모델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죠. 참고로 4학년 1학기 때 배우는 페이딩 채널은 이런 모델을 써요. 페이딩 채널은 덧셈이 아니라 채널이 이렇게 더해져 있는 경우예요. 이게 페이딩 채널이에요. 보기는 간단하지만 여기까지 유도하는데 이거를 정말 그 소뇌에서 두뇌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때까지 이제 수학적으로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죠. 자, 이게 AWG 채널, 페이딩 채널 이렇게 됩니다. 밴드리미티드 채널은 나중에 우리가 이번 학기에 배우니까 생략을 할게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구조를 가질 거냐면 그 비트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심볼 매핑을 하죠. 심볼 매핑을 하면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제가 이렇게 짝대기 하고 SM이 나온다 라고 말을 할 거예요. SM이 뭐냐면은 만약에 PSK 괌이면 두 개의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는 2디멘셔널이 될 테고 PAM이면 값 하나를 가지는 원디멘셔널 모듈레이션이 되겠죠. 그렇죠? M계라고 한다면 FSK처럼 멀티디멘셔널 시그널이 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에다가 뭘 해요? 뭐 하냐면은 이런 식의 시그널로 바꿔주는 이런 회로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회로가 필요한 거죠. 이 K라고 쓴 거가 디멘전인 거죠. PSK 괌은 K가 얼마이겠어요? 2. 그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을 모두 더해서 보내면 SMT가 매시간 at every TS 다른 시그널들이 보내지는 거죠. 그쵸? 리시버에서는 이 SMT가 이제 채널을 겪어서 N of T가 received 시그널이 오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시험의 마지막 번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하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얘를 R1, RK라고 놓고 디시전을 내리면 무엇을 보냈을까에 대한 디시전이에요. 그 값은 M 값을 알아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쵸? M 값을 알면 어떤 비트로 보냈느냐? 우리가 심볼 디매핑을 하면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R1과 RK의 모습은 뭐가 될까? 여기서 RK는 어떤 모습이 될 거냐면 S, M, K 플러스 노이즈 NK의 모습이 될 것이다. 이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SMT는 이런 모양일 테니까 SM1 P1T 더하기 SM2 P2T 더하기 점점점 SMK PKT. 그래서 오소고나란 성격에 의해서 P1T에는 P1T인 성분만 나올 것이고, 그쵸? 그 다음에 N of T는, 이 N of T는 P1T의 이너 프로덕트한 노이즈만 나올 거고, 그쵸? 자, 노이즈를 그래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면, 이걸 수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수긍을 할 겁니다. N of T는 NK, PKT 이렇게 쓸 수 있는데 K가 무한대의 디민제너를 가지고 있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K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이 K 말고 그 이상 것들은 얘네들 이 안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거죠. 얘네들을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이너 프로덕트. 뭐 한다고 했어요? 이너 프로덕트가 프로젝션 시킨다고 했어요. PK의 축으로 프로젝션 된 값들을 모아놓는 거예요. 얘는. 그쵸? P1T는 뭐냐면 이렇게 하는 작용이 뭐냐면 코릴레이터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얻는 게 뭐냐면은 시그널 P1T 마치 X축 우리가 벡터 설명할 때 뭐 10, 01 숫자 2, 3이 1, 0에 이너 프로덕트 하면 2라는 컴포넌트 1, 0의 방향성에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값이 나오듯이 그쵸? 이것도 이너 프로덕트인데 이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이 N of T의 시그널 중에서 P1 방향으로 있는 성분의 값이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쵸? 얘도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무한대의 디멘전을 가지고 있는 시그널이 바로 노이즈다. 그렇게 말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시그널을 받게 될 겁니다. 이러한 시그널. 그러면 여기 디시전에서 뭐를 할 거냐면 이 디시전은 바라봐. 뭘 바라보냐면 R1부터 내가 받은 RK를 바라보는 거야. observe예요. 그리고 나서 make decision. 어떤 게 보냈는지 디시전을 내려라. 그런데 어떻게 디시전을 내리냐? 그 룰이 중요한 거예요. 룰이. 우리는 어떤 룰을 쓸 거냐면 옵티멀한 디시전을 내리도록 룰을 만들 거예요. 옵티멀한 디시전을 내리도록 룰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질문이 그거예요. 대체 옵티멀 디시전이 뭔데? 라고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옵티멀은 어느 측면에서 옵티멀이냐면 여기서 옵티멀 디시전 여기다 옵티멀 디시전 이렇게 쓰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옵티멀 디시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probability 디시전 했었을 때 M 값과 M이 maximize 되도록 또는 두 개가 다를 확률이 minimize 되도록 하는 디시전 룰.
저런 디시전 룰을 찾아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른 경우를 뭐라고 하냐면, 이 다른 경우를 얘를 이름을 뭐라고 하면 심볼의 에러가 났다. 심볼 에러. 그렇게 말을 하고, 이 경우는 뭐라고 하냐면, 그래, 잘했어. correct decision. 올바른 결정을 했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옵티멀 디시전에 옵티멀을 항상 옵티멀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강의는 내가 지금 2004년에 학교 왔으니까 지금 16년째 강의를 하면서 맨날 하는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옵티멀이라는 말을 쓸 때는 항상 그 다음 다른 질문이 뭐냐면, 어떤 관점에서 옵티멀한데, 그걸 꼭 물어줘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가격 측면에서 옵티멀하냐, 아니면 복잡도 측면에서 옵티멀하냐, 여러 가지 측도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옵티멀은 뭐냐면은 심볼 에러 레이트를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측면에서, 또는 correct decision probability를 maximization 하는 측면에서 옵티멀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즉, 금방 말했을 때 보면 symbol error rate 또는 symbol error probability를 minimization 하거나 correct decision probability, 즉 확률이 들어가 있어요. 확률을 maximization 하거나 확률을 minimization 하는 측면에서 옵티멀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확률을 maximization하고 minimization 한다. 그런 측면에서 옵티멀 디시전은 뭘까? 뭐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냐면, 이것도 유도할 수 있지만 일단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는 알고 있는 거가 R 값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R 값을 R1부터 RK까지 이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계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R 값을 보고 S1을 보냈을까? 이거의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또 M개 중에서 하나를 보냈겠죠. 이 M개의 확률을 다 계산해서 이 확률이 가장 맥시멈한 것으로 나는 결정을 내리겠다. 확률적으로 제일 그럴싸한 것을 가지고 내리겠다. R을 보고. R 값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자, 이렇게 해볼게요. 이거의 맥스. n까지 다 계산하는 거죠.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maximize, 맥시멈 밸류를 찾아. SM, R을 보고, 그리고 M은 1부터 N까지 해서 얘의 아규먼트라는 건 이 M을 말해요. 이거를 한 거가 너의 디시전. 이게 바로 옵티멀 디시전이다라는 거죠. 확률적으로 가장 높은 걸 선택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확률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 확률을 되게 중요한데, A 사후 확률, A 포스티리얼이, 그러면 그 포스티리얼이라는 말 뜻에 확률까지 들어가 있어요. 사후 확률 해가지고 포스티리얼이 프로바빌리티라고 말을 하지 않고, 포스티리얼이라고 말을 하면 사후 확률, 프로바빌리티까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포스티리얼이 알고 있어?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후 확률 알고 있어?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지만 포스티리얼이 프로바빌리티 알고 있어? 그러면 사후 확률 알고 있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스티리얼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R을 보고 사전에 일어난 S1, S2, SM이 어떤 걸 보내줬을까? 그 확률을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디시전을 맥시멈 값을 계산해서 맥시멈 맵 디텍터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옵티멀 디시전 룰은 AWGN 채널에서 맵 디시전 룰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거죠. 자, 제가 예제를 하나 줘볼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비트를 심볼로 매핑하면 SM이 나와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P1T, P2T 해가지고 곱해주는 부분, 그 부분을 제가 그냥 아날로그 앤 RF라고 말을 해볼게요. 펄스 만드는 거 아날로그고, 그 다음에 코사인 2파이 FCT 곱해주는 거, 사인 2파이 FCT 곱해주는 거는 RF 부분이고. 그쵸? 그렇게 해서 보내주면 SMT예요. 근데 얘가 더해져가지고 R of T가 오는데, 여기서 뭐가 하냐면 우리가 코릴레이터를 써요. 코릴레이터를 쓰면은 즉 그냥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할 거라고 믿고 여기를 이렇게 써볼게요. R이 온다. 그리고 맵 디시전이 온다. 그래서 나는 앱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forquam을 한번 예제로 들어볼게요. forquam. 여기를 forquam으로 모듈레이션 했어요. 그러면 SM은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컨스텔레이션이. 이게 S1, S2, S3, S4가 될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디모듈레이터, 여기 코릴레이터의 아웃풋은 뭐가 될 거냐면 R1, R2 두 개가 올 텐데 SM1 더하기 노이즈, SM2 더하기 노이즈 이렇게 섞여 있을 거예요. 그쵸? 폴캄이면 그쵸? 그래서 R1과 R2를 점을 한번 찍어 볼게요. R1과 R2를 뭘 보냈는지 몰라요. 받는 사람은. 그런데 R1과 R2가 여기에 찍혔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값이 R1이고 이 값이 R2고. 자, 이렇게 찍혔으면 조금 더 리얼리티를 위해서 이 값이 2고 이 값이 2고 여기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고 근데 R1 값은 0.2고 R2 값은 0.3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R1, R2 값을 받았어요. R1, R2 값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디시전을 내릴 것 같아요? 4개 중에서 하나 보낸 거예요. 근데 R1, R2 값이 저 값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디시전을 내릴까? S1? 그죠? 왜? 만약에 S2를 보냈는데 R1, R2가 여기 찍힐 수도 있어요. 노이즈가 이만큼 생겨가지고. 그쵸? S4를 여기다 적어서 S4가 될 수도 있어요. S4를 보냈는데 R1, R2가 여기 찍힐 수도 있죠. 이만큼 노이즈가 생겨서. 여기 S3가 보내줬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노이즈가 이만큼 섞이면. 노이즈를 모르는 거죠. 그쵸? 그리고 금방 말했듯이 S1이 보내줬을 확률도 있죠. 얘는 노이즈가 이만큼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S1이라고 말을 했을까? 그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S1을 보내줬을 확률이 가장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가장 라이클리해. 가장 걔가 그럴 법해.
likely하다라는 거죠. 그게 수식적으로만 딱 맞으면 되는 거죠. 그쵸? 수식적으로 딱 맞으면 돼요. 그런데 자, S1을 보냈다라고 칩시다. 진짜 S1을 보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S1 더하기 N1, S12 더하기 N2. 근데 N1과 N2는 둘 다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쵸? 이거의 뜻이 뭐냐면 평균값은 0을 기준으로 해서 0값이 많이 나온다는 뜻이 아니에요. 평균값이 0이니까 0 주변에서 값이 많다는 뜻이에요. 0이라는 값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N1, N2가. 그쵸? N1에서 0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일어나는 확률이 적어지는 거예요. 얘 PDF의 그림은. 그쵸? 그 소리는 뭐냐면 여기에서 S1을 보냈으면 이쪽 부분이 S11이 되는 거죠. S11을 기준으로 해서 N1이 더해지는데 N1은 0을 평균점으로 해서 이쪽 이렇게 여기가 S11인데 이렇게 N1은 양쪽으로 이렇게 많이 일어나겠죠. S2는 여기 S21은 이쪽으로 N2가 더해져 가지고 이쪽으로 많이 일어나겠죠. 확률적으로. 반면에 S2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얘로 보면은 이쪽 현상의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가장 확률적으로 덜 일어날 수 있는 쪽에서 일어나는 것보다 가우시안 저 디스트리뷰션이라면은 가장 그럴 법한 확률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N1과 N2를 합치면은 이 주변에서 찍힐 확률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확률적으로. 그렇죠? 물론 재수없게 얘를 보냈는데 노이즈가 저기 별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 발생해가지고 얘가 이쪽으로 가는 경우 우리는 디시전에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확률적으로 그런 일들은 많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옵티멀 디시전 룰에서 확률적으로 가장 올바르게 하는 거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었을 때 S1인데 그게 가까워서가 아니라 확률적으로 얘네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다음 시간 이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